결정 구조와 타일링에 대해 발표할 2학년 10반 25번 허유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결정은 원칙적으로 원자가 주기적으로 배열되는 구조입니다. 중결정은 결정과 비슷하지만 규칙적 원자 구조 배열이 없습니다. 이제 중결정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봅시다. 중결정의 구조로는 공간의 병진 대치성을 가지지 않고 비대칭적이며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를 따릅니다. 특징으로는 표면 에너지와 마찰력이 매우 낮습니다. 이제 활용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까 언급했듯 낮은 표면 에너지와 마찰, 높은 강도의 프라이팬 코팅, 전기 면도기 나래 코팅 등에 응용할 수 있고 골프채, 디젤 엔진 등을 만드는 신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결정 합금은 강도가 우수하고 전자파 첩회, 진동 흡수 등이 뛰어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외장 재료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펜로즈 타일링에 대해 알아봅시다. 펜로즈 타일링은 같은 크기의 오각형으로 평면을 채울 순 없지만 두 개의 도형으로는 면을 채우는 수학적 증명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주기적 타일링과 비주기적 타일링에 대해 알아봅시다. 타일 일부를 복제한 후 회전이나 뒤집기 없이 이동을 통해서만 패턴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타일이 주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타일링은 회전 대칭이 특징으로 마름모는 반바퀴, 180도 이외 대칭이고 정삼각형은 3회, 정사각형은 4회, 육각형은 6회입니다. 여기서 5회 대칭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적이지 않은 타일이 평면을 채우는 경우는 비주기적 타일링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비주기적 타일링에 필요한 최소한의 타일의 개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펜로즈 타일링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펜로즈 타일링은 오각별, 별의 5분의 3, 얇은 마름모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모양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데 오각형으로 시작해 주변에 다른 오각형을 추가하던 중 이때 생긴 틈새와 전체 모양이 오각형으로 생겼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 후 오각형을 더 작은 오각형으로 쪼개고 맞닿아 있는 오각형들을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합니다. 비어있던 공간은 별의 5분의 3으로 채우고 작은 오각형을 다시 나누는 과정을 반복해 5의 대칭으로 비주기적 평면을 타일링할 수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도형을 더욱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번째 증명인 카이트와 다트를 이용한 두 번째 펜로즈 타일링 증명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처음 초록색이 카이트고 빨간색이 다트입니다. 이 규칙을 통해 단일 타일이 평면을 비주기적으로만 타일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게 됩니다. 중결정 구조의 회절 패턴을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여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을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라고 두고 일반식으로 확장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x제곱은 x 더하기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이기 때문에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은 0이 됩니다. 여기서 p는 1이고 q는 마이너스 1이고 r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둔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q, 알파 베타는 r이 됩니다.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입니다. an 플러스 2는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an으로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a1은 1, a2는 1,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형태를 만들고 연립하고 일반항에 대입하게 된다면 an은 루트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5의 n승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루트 5의 n승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an은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이제 비율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n 더하기 1은 베타 빼기 알파분의 베타의 n 더하기 1승 빼기 알파의 n 더하기 1승입니다. an은 베타 빼기 알파분의 베타의 n승 마이너스 알파의 n승입니다. 따라서 an 분의 an 더하기 1은 1 빼기 베타분의 알파의 n승 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베타분의 알파의 n승입니다. 여기에 리미트를 씌우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향할 때 an 분의 an 더하기 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향할 때 1 빼기 베타분의 알파의 n승 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베타분의 알파의 n승입니다. 여기서 베타의 값은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알파의 값은 2분의 1 빼기 루트 5가 나옵니다. 베타의 값이 알파보다 크기 때문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베타분의 알파의 n승은 0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분의 an 더하기 1은 베타입니다. 베타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 5이므로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의 극한값은 2분의 1 더하기 루트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길점 구조의 회질 패턴은 황금 비율과 같으며 그 값은 5분의 2 코사인 파이로 1.618입니다. 필러즈 타일링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한 방법이 더 높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꾸며진 격자에서 중결점 구조를 얻는 섹션 방법입니다. 이제 다면체 공명 개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마름모를 통해 나타낸 부분을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조감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평면상에서 두 종류의 마름모가 하나의 동일한 마름모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감도란 높은 곳에서 비스팀이 내려다본 것처럼 그린 그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름모는 면의 길이와 각도는 서로 동일하지만 기준이 되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두 개의 마름모의 기준으로 하나는 예각, 다른 하나는 둔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결점 시스템의 입체 형태의 기본 형태는 다른 각도와 기준을 가진 이 두 종류의 마름모를 사용하여 나타낸 육면체의 형태를 기본 요소로 나타냅니다. 중결점 시스템의 기본 형태로 나타낸 육면체의 모든 면은 동일한 마름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면체의 형태는 모든 면이 동일한 마름모의 형태이지만 기준 각도의 차이로 인해 두 육면체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중결점 시스템의 기본 요소로 제시한 두 육면체를 조합하여 12면체, 20면체, 30면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12면체는 두 육면체를 각각 2개씩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20면체는 두 육면체를 각각 5개씩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12면체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30면체는 두 육면체를 각각 10개씩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이것 또한 20면체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는 타일 이론의 세계에서 흥미로운 발견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한 팀의 수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다니엘 타일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보이는 이 논문에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두 가지 멋진 증명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화면에 보이는 타일링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주어진 타일을 본다면 그것이 어떤 더 큰 사다리꼴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것 안에서 타일의 위치를 모든 이웃과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큰 사다리꼴은 4개의 작은 사다리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사다리꼴들의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봐주십시오. 주황색 영역의 중간에 있는 작은 사다리꼴을 보겠습니다. 저 사다리꼴에 왼쪽과 같이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그 다음 주황색 영역의 전체 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 2, 3, 4로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봐주십시오. 번호를 부여해보면 1, 2, 3 이 전체 구역이 이렇게 4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타일 구조 안에서 이 한 타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두 타일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좌표를 갖게 됩니다.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웃에 대한 위치에 의해 수열이 결정되고, 패턴이 반복되면 이웃은 모두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같은 순서를 가진 두 타일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좌표가 모두 다르므로 반복되는 패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타일링을 비주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독일어로 하나의 돌이라는 뜻의 아인슈타인은 비주기적인 타일링만 가능한 타일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처음 발견된 아인슈타인입니다. 이렇게 단절된 모든 조각이 하나의 타일의 일부분이지만 이는 조금 불편합니다.
멋있긴 하지만 이 타일을 처음 보았다면 이것이 하나의 조각이 아니라 세 종류의 조각을 사용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연결된 비주기적 단일 타일입니다. 모자 모형을 소개합니다. The Head 타일을 이용해 타일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쁜 패턴이고 구조에 힌트가 있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타일의 번호를 매기고 순서를 찾아냅니다. 이 증명은 대부분의 비주기적 증명과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 증명이 논문의 전부였다면 수학자들이 그렇게 열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논문의 저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두 번째 증명법을 찾았습니다. 이는 전에 해왔던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무한한 비주기적 타일군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더 햇을 13개의 변을 가진 다각형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자가 3개의 길이 1, 2, 루트 3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2짜리 변을 1짜리 2개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길이는 단 2개, 1과 루트 3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길이들 또는 더 중요하게는 그들 사이의 비율을 변화시키고 이웃한 면들의 사이의 각도를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비주기적 타일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초록색 면을 갈색 변들과 같은 길이로 줄이면 우리는 이러한 모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색 변을 루트 3까지 연장하면 이러한 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갈색 변의 길이를 0으로 줄이면 이 쉐브론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변을 0으로 줄이면 이 코멧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햇은 쉐브론과 코멧 그 사이의 연속체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끝점을 제외한 이 연속체의 모든 모양이 비주기적 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일 중 하나로 타일을 붙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적절한 변을 0으로 축소함으로써 쉐브론과 코멧이 대응하는 타일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일의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일의 면적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변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쉐브론의 한 변은 코멧의 한 변의 루트 2배가 될 것입니다. 각 쉐브론의 변들은 모두 길이가 같고 그 사이의 각도가 모두 60도의 배수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삼각형 격자 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멧 또한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격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햇을 사용한 타일링이 주기적이라면 쉐브론 타일링과 코멧 타일링 또한 주기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타일의 밀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 두 타일링이 모두 격자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거리는 이 격자 위의 점이 대응하는 모서리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격자선 위에 두 격자선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격자점 사이의 거리는 두 격자에서 모두 다릅니다. 두 격자에 같은 간격이 없고 따라서 반복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쉐브론과 코멧에 대한 주기적인 타일링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연속체에는 더 햇이나 다른 타일이 주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비주기적 단일 타일군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자가 비주기적 단일 타일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